안녕하세요. 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9번을 보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라 나왔어요. 이때 시각 T는 K에서의 점 P의 가속도가 12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이 속도를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고, 이걸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4의 T가 되고요. 얘가 12일 때니까 요 식을 정리해주면 T는 1일 때라는 게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 K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건 시각 T는 3부터 4까지 점 P가 움직인 동안 이것의 거리인 거잖아요. 거리라고 하는 건 이거를 이 속도를 적분을 해주되, 단 요걸 절대값을 취하고 적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 VT를 계략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어주면 t의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그래프의 개형이 계략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거 원하는 거죠? 3부터 4까지의 움직인 거리니까, 즉 다시 말해 요만큼을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단 요때 요만큼은 절대값을 붙여서 요만큼을 적분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3부터 4까지 요 VT에 마이너스를 붙인 4t 세제곱에 마이너스 12t 제곱을 dt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적분은 t의 4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에 4하고 3과 4를 각각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27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자, 10번 볼게요. 두 양수 a, b에 대하여 y는 a sin b파이 sin x가 직선 y는 a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가 5이고 직선 OA의 기울기와 죄송해요. 잠시만요. 직선 OA 기울기와 직선 O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래요. 자, 그럼 일단 요만큼의 넓이가 5인 거죠. 근데 지금 얘는 A sin B파이 X잖아요. 그럼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2파이에 B파이 이렇게 해서 쭉쭉 해서 B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요렇게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가 얼마라고요? B분의 2인 거고, 그럼 여기는 얼마? B분의 1. 그럼 A는 얼마겠어요? 여기와 여기 사이니까 2B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A로부터 B까지는 또 주기만큼 움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2B분의 1에다가 B분의 1을 더한 값, 즉 다시 말해 2B분의 5가 바로 B의 X좌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OAB의 넓이가 5라 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B분의 1, 잠시만요. 삼각형의 넓이에요. 먼저 삼각형의 넓이 먼저 표현해주면 5가 2분의 1 곱하기 AB를 밑변으로 보면 2B분의 5 빼기 2B분의 1, 요거에 바로 AB의 길이인 거고, 높이는 Y는 A의 값과 일치하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 좌변을 좀만 더 정리를 해주면 2B분의 4 곱하기 A가 되고, 촥촥촥 정리해서 B분의 A는 5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직선 OA의 기울기와 직선 O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라고 나왔잖아요. 자, 직선 OA의 기울기를 먼저 나타내면 2B분의 1, X중분이에요. X중분이 요만큼일 때가 2분의 1인 거고, Y중분은 A만큼 중분한 거기 때문에 1분의 A가 되고요. OB의 기울기는 X중분이 2B분의 5일 때 Y중분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를 더 정리를 해주면 얘는 2AB 곱하기 5분의 2AB가 되고, 얘가 얼마? 4분의 5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AB의 제곱은 16분의 25, 즉 다시 말해 AB는 4분의 5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B분의 A는 5고 AB는 A 곱하기 B는 4분의 5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두 개, 서로 다른 미지수 두 개와 관계식 두 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방정식 풀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요거 계산 스스로 합시다.
자, 11번 봅시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항등식을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요 오른쪽 걸 관찰을 해보면 여기에 밑이 1이기 때문에 요 x자리에 1이 들어가면은 요 값이 0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x는 1을 먼저 넣어서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는 1을 넣어주면 f1은 2 더하기 4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x 곱하기 fx로 돼 있기 때문에 0을 한번 넣어서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0은 0, 0, 3a 이렇게 되고 얘가 1, 0, fx의 잠시만요. ft의 dt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제가 요 값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고 얘는 정적분의 성질에 따라 요 마이너스를 여기 요 구간으로 설정을 하면 0부터 1까지로 다시 뒤집히죠. 얘가 얼마다? 3a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f1과 0부터 1까지 ft dt는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f1이라고 작성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f1은 진작에 2 플러스 4a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 플러스 4a는 3a라고 둘 수 있고, 즉 a는 마이너스 2다 라고 바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a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뭐죠? f 플러스 f3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f 값을 직접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항등식을 미분해서 표현합시다. 좌변은 곱의 미분법에 따라 fx 플러스 x의 f'x가 되고, 우변은 6x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2의 ax지만 마이너스 2 넣어줘서 마이너스 4x, 얘는 상수니까 날라가고 얘 미분해주면 fx 바로 나오죠. 그러면 fx와 fx 날려주고 하면은 x 곱하기 f'x는 6x제곱에 마이너스 4x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x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f'x 여기를 양변을 x로 나눠줄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값이 6x 빼기 4라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거가,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하나 안 썼거든요. 죄송해요. 여기다가 지금 이 식을 날려버려가지고 다시 써야 되네요. 죄송해요. 여기다가 1을 다시 넣어주면요, f1은 2 플러스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넣어주면요, f1은 2에 4에 0이었죠. 근데 a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2에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6, 즉 f1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제가 왜 f1 값을 구해줬냐면 f'x 값을 알지만 fx의 적분상수를 알아야지만 fx를 확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미리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럼 얘를 적분해 주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고 요 값 자체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값이 마이너스 5다라 표현을 할 수 있고요. f3을 넣어주면 2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하면, 즉 다시 말해 값이 얼마죠?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플러스 f3의 값, 즉 다시 말해 마이너스 2 플러스 10, 즉 8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a가 3분의 파이인 삼각형 ABC가 있다.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의 점 D에 대하여 sin BCD는 7분의 2 루트 7이라고 할 때 요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파이라면 요 각은 얼마죠? 3분의 2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sin BCD는
B, C, D가 여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알파라 표현한다면 사인의 알파는 7분의 2 루트 7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BC라는 요 길이에 대응하는 요거를 기준으로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사인의 3분의 파이는 BC는 4루트 7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루트 7 곱하기 사인의 3분의 파이고 사인의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 정리해주면 2의 루트 21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2의 2루트 21이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BD에 대해서 또다시 BD에 대응하는 각 알파를 알잖아요. 즉 우리는 또 한번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의 알파는 BD 이렇게 하고 얘가 얼마?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이었으니까 4루트 7 요거랑 일치하고 BD는 4루트 7 곱하기 사인의 알파 즉 사인의 알파는 7분의 2루트 7이기 때문에 정리해주면 촉촉촉 날라가고 8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8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죠? CD의 길이죠. 이때 CD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X라 두고 지금 봐봐요. 내가 여기 길이 알아요. 여기 길이 알아요. 끼인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 하나의 변이죠. 즉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두 개의 변과 하나의 끼인 걸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X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BC를 기준으로 하면은 얘는 84는 요거 제곱한 겁니다. 64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의 코사인의 3분의 2파인데 코사인의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3분의 파이와 일치하기 때문에 2분의 1이라 바로 써줄 수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0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얘를 인수분해해서 정리해주면 X는 2다 양수일 때가 X는 2다 라는 거 알기 때문에 CD 길이가 얼마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BD 더하기 CD는 얼마? 8 더하기 2 해서 10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13번 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D 값의 합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죠. 자, 근데 이 가번 조건 보기 전에 나번 조건 먼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번 조건에 보면 K는 1부터 N까지라고 했을 때 요것의 합이 무조건 100보다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근데 봐봐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 자체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형태를 띌 겁니다. 등차 수열 자체가요. 그러면 얘는 요게 이런 식으로 음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양수로 갈 거예요. 괜찮죠? 그럼 근데 요때 여기서 음수로 가다가 양수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봐봐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것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한 칸 더 더한 거의 합이 어떠겠어요? 더 작을 거예요. 그리고 요 값보다 요 한 칸 더 가서 음수인 거 한 번 더 더한 게 더 값이 더 작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칸 더 더하면 여기까지 오죠? 여기까지 오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줄어들 거예요. 물론 그 일반 n의 값 자체는 점점 양에 가까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터 그 경계까지 합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요. 근데 얘가 양수로 바뀌는 순간 어때요? 값은 다시 증가하죠. 즉 다시 말해 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요것이 성립한다라 하는 뜻은요. 지금 요 끝항을 더한 그러니까 양수로 전환되기 전에 음수의 마지막 항을 더했을 때 합이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된다 이 뜻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이해에 기반을 해서 1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을 풀어볼게요. 자, 내가 요 자연수 m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m을 1을 한번 대입해서 관찰해 봅시다. 자, A1은 절대값 A4와 일치한다라고 이거죠. 자, 절대값에 이 서로 값이 같다는 게 뭔 뜻이죠? 이 값이 서로 같다는 건 부호는 다르고 그것의 크기 자체는 같다란 뜻입니다. 근데 이 등차 수열은 원래 일반적으로 1차 함수의 꼴을 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A1과 A4가 이렇게 있다면 요것의 요 간격이 서로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즉 A1이 여기 있으면 A4는 여기 있다. 괜찮나요? 그러면 여거와 A1과 A4의 평균 어디죠? A의 2.5일 때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지금 M이 1인 경우는 A 플러스 2분의 3D가 얼마?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A가 이때 마이너스 4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5 플러스 2분의 3D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을 날려주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2분의 D는 0이고 즉 D는 3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M이 1일 땐 D는 30이다. 자, 그러면 M이 1이고 D는 30일 때 나가 충족하는지 관찰 한번 해봅시다. 자, A1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45고 A2는 얼마? 30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5. 다음에 A3은 1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뭘 뜻하죠? 지금 A2일 때 음수고 A3일 때 양수죠. 그렇다는 건 요 n이 2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인 거예요. 그러면 n이 2일 때가 요것의 합이 마이너스 60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자연수든 어차피 성립을 한다라는 뜻인 거죠. 즉 m은 1이고 d는 30일 때 이 케이스는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m이 2일 때를 관찰해 볼게요. 똑같이 m2는 A2는 A4가 되고 똑같은 논리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A2, A4가 되고요. 요때 요 평균이 어디겠어요? A의 여기서 줄였군요. 죄송합니다. 5가 되고 그다음에 A의 3.5가 됩니다. 즉 A의 3.5가 0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5D는 0이다. 이렇게 되고 A 자체가 원래 마이너스 45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D, 즉 D는 1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M이 1일 때 D는 18인 겁니다. 그럼 얘를 한번 열거 해봅시다. A1은 마이너스 45고 A2는 마이너스 45에 플러스 18을 해준 게 얼마죠? 마이너스 27입니다. 마이너스 27이고 A3가 마이너스 9고 그 다음에 A4는 9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꼴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때요? A3까지, A1부터 A2, A3까지 했을 때가 이 A3까지 다 더한 게, 즉 n이 3일 때가 가장 그것들의 합이 가장 작은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A1부터 A2, A3까지 합한 건요 마이너스 100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M은 2이고 D는 18일 땐 마이너스 100을 성립한다 이 뜻이에요. 남은 조건은 성립한다. 괜찮나요? 자, M은 3일 때 관찰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 A3은 절대값 A6과 일치한다. 그러면 앞에 했던 논리대로 A의 4.5는 0이어야 되고요. 즉 A 마이너스 45 플러스 3.5D, 즉 2분의 7D는 0이어야 됩니다. 근데 얘를 정리하면요, D는 절대 자연수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모든 공차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D가
지금 m이 3일 때는 요 자체를 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가를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m은 3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럼 m은 4일 때 관찰 한번 해볼게요. 얘는 A4는 절대값 A4는 A의 7과 일치하는 거고요. 똑같이 A의 5.5는 0이 되고, 즉 마이너스 45에 2분의 9D는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해주면 D는 얼마다? 정리해주면은 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D는 지금 이 케이스일 때 성립하는지 관찰 한번 해봅시다. D는 10일 때 처항이 마이너스 45,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5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예요. 근데 봐봐요. 얘는 지금 내가 여기까지만 더해도 이미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다 더하면 얼마죠? 이미 마이너스 100을 넘겨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00, 여기 마이너스 15 더하면 더 마이너스 100보다 더 작아지고, 여기까지 해도 마이너스 100보다 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낙원 조건을 성립하지 않고요. 자, 근데 관찰 한번 해봅시다. m이 점점 커짐에 따라 어때요? m이 점점 커짐에 따라 요 마이너스 45의 요 중간항, 그러니까 중간항인 뭐 정확하게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뭐 6.5 또는 뭐 7.5, 8.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m이 커짐에 따라 요 평균이 이렇게 되고 얘가 0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됨에 따라 지금 어땠어요? D값이 계속해서 줄었어요. D값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나본 조건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M1이거나 2일 때는 D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나본 조건을 성립할 수 있었지만, M이 4보다 커지는 순간, 4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D값이 너무 작아져 버려서 지금 나본 조건을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본 조건까지 가와 나본 조건까지 모두 성립하는 자연수 D는 M은 1일 때인 30과 M은 2일 때인 D는 18인 두 개 합, 즉 48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14번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은 F'0은 0이고 F'2도 0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의 개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지고 x는 0, x는 2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양수 p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자, 지금 봐봐요. gx는 x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 fx 빼기 f0으로 정의됐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x는 0을 넣었을 때 얼마죠? x는 0을 넣으면 0입니다. 즉 다시 말해 얘가 x는 0까지 이 형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 값일 때 y는 0이다 라 하면서 축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계략적으로 표현을 하면 x는 0일 때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x가 0보다 클 때 fx 플러스 p 빼기 fp예요. 이게 뭔 뜻이죠? 이게 뭔 뜻이냐면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시키고 다시 마이너스 fp로 상쇄시킨다. 즉 다시 봐봐요. 제가 얘가 x가 0보다 클 때 정의가 돼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x를 0의 우극한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fp 빼기 fp가 돼요. 즉 다시 말해 이 gx 자체는 연속인 거고요. 지금 뭐 예컨대 p가 잠시만요. p가 예컨대 뭐 1이다. 1이면 지금 요 부분, 잠시만요. 색깔 좀 바꿀게요. 요 부분이 p가 1이라 쳤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하고 요 마이너스 fp 때문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쭉 붙어버린 거예요. 괜찮아요? 예컨대 또 다른 예시 한번 봐봅시다. 잠시만요. 예컨대 p가 이번에 2라 한번 쳐볼게요. 2라면 지금 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왼쪽으로 이동한다. 요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미 이동하고 마이너스 fp 때문에 얘가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 예시만 더 봅시다. 이번엔 얘가 p가 여기 있다 칩시다. p가 여기에요. 여기가 0, 1, 2, 3이니까 p가 3일 때는요. fp가
요 왼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요런 식으로 딱 오는데 요때 FP가 네, FP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축에 딱 접한다. 즉 다시 말해 GX 자체는 이미 연속인 거고요. P 값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미분 가능성의 여부가 달라지겠죠. 근데 봐봐요. 기억 봅시다. P는 1일 때 G 프라임 7 G 프라임의 1은 0인가?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 P는 1이라는 건 뭐예요? 요거를 내가 왼쪽으로 평이동 시키고 1만큼 이렇게 평이동 시키고 축 올려서 요게 요렇게 꼴이 나온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 기억일 때는 요게 요런 식으로 그려지고 지금 x는 2일 때 왼쪽으로 1만큼 움직였으니까 요 좌표가 x는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다시 말해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g'의 1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gx가 실수 전 니은 봅시다.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p의 개수는 1인가? 자,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p 자체가 어때요? 양수예요, 양수. 근데 요거가 계속해서 관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p 값이 만약 예컨대 여기면 얘를 왼쪽으로 요만큼 평이동 시키고 얘를 이렇게 쫙 올리는 거다. 요렇게 오는 거였어요. 예컨대 p가 여기 있으면 얘를 왼쪽으로 쫙 이동시키고 아래로 쭉 하면서 이렇게 연속이 되는 거죠. 자, 봐봐요. x는 0일 때 x가 0보다 아주 조금 작은 상태에서는 이미 여기가 고정이 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해 x는 0일 때 x는 0에서의 gx의 좌미분계수가 이미 0인 겁니다. 여기 좌미분계수가 이미 0인 거예요. 0. 그러면 gx가 x는 0으로 갈 때 우극한에서의 우미분계수 또한 어때야 되는 거예요? 0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fx의 그래프에서 x는 0보다 큰 부분에서 미분계수가 0인 부분은 오직 하나,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p는 2일 때만 오직 해서 이렇게 접하고 통과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점은 유일하게 하나다 해서 니은 참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공교롭게도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자, 그럼 2일 때가 딱 이렇게 되면서 서로 좌우 대칭이 돼요. 좌우 대칭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x는 0일 때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x는 2일 때, 즉 p는 2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서로 좌우 대칭이에요. 변곡점에 대해서. 괜찮죠? 근데 2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2보다 크다는 건 요 정도 점을 잡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2보다 크다는 건 얘가 x가 0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질문이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의 dx가 0보다 크거나 같냐 이거죠. 근데 p는 2일 땐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gx의 dx가 0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p가 2보다 크면 마이너스 1의 gx dx는 필연적으로 0보다 커야 돼요. 왜 그러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2보다 클 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적분값 자체가 p는 2일 때보다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15번 볼게요. 수열 A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자, A1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A5는 마이너스 A6, 즉 A6은 마이너스 A5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2고 그 다음에 K는 1부터 5까지를 내가 시그마 해준 게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수열이잖아요.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뭐죠? 숫자의 나열입니다. 숫자의 나열이라는 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것의 나열을 했을 때 규칙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라는 걸 말해요. 괜찮죠? 그러면 지금 A1의 값 자체가 얼마인지 내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A6부터 거꾸로 뒤로 가서 A1의 값을 추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6은 일단 마이너스 A5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n에다가 5를 넣었을 때 n이 A6의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A6은 마이너스 A5이면서 동시에 A6은 요것의 관계를 성립한다라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근데 어차피 A6은 마이너스 A5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A5는 마이너스 2의 A5 마이너스 2고 정리해주면 A5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가 되는데 지금 봐봐요. AN의 전제가 어때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이기 때문에 A5는 2다라는 전제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A6은 마이너스 A5일 때 자, 가운데 거 해봅시다. A6은 2의 A5를 성립하는가? 이거 정리해주면 A5는 0이 나와요. 어때요? 이 케이스는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차입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해봅시다. A6은 마이너스 2의 A5 플러스 2다. 자, 어차피 A6은 마이너스 A5였으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A5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똑같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A5가 0일 때만 A6과 A5의 관계, 즉 다시 말해 요것의 관계를 성립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즉 다시 말해 A5는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0이니까 이렇게 분할을 해서 A4와 A5의 관계를 관찰해 봅시다. 자, A5가 0일 때 A4는 이럴 수도 있죠. 요거에 속할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 0은 마이너스 2에 A4 마이너스 2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A4는 얼마가 나오죠? A4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요것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번에 두 번째 A0이 그러니까 A6과 2A5가 일치할 때, 즉 다시 말해 이 때는 언제예요? 0이죠. 근데 어차피 이 때는 성립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 세 번째 거 요거 관찰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은 마이너스 2의 A4 플러스 2인가? 즉 A4는 1인가? 근데 이 범위 안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지금 A4가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또 세 가지 갈래가 흩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요 위쪽부터 봅시다. 자, A4가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이번에 A3이 요거를 성립할 수도 있죠.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의 2의 A3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해주면 1은 마이너스 2의 A3 즉 A3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요 관계를 성립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봐봐요. 지금 주어진 부등식에 등호가 어때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들어가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세 번째 맨 위에 있던 케이스는 안 된다 이거예요. 괜찮죠? 자, 이번엔 A4와 A3의 관계가 이걸 성립한다라고 관찰해 봅시다. 얘는 2에 A3 이렇게 되고요. 얘 정리해주면 A3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공교롭게도 여기 딱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뭐였지? 까먹었는데 외웠다. 그 다음에 자, 요걸 관찰합시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의 A3 플러스 2고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A3을 성립하는가? 어차피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안 돼 영어입니다. 자, 근데 자 이번엔 A4가 0일 때 봅시다. 얘 어때요? 이렇게 어차피 세 갈래로 갈 건데 앞에서 0일 때 마이너스 1과 0, 1로 가는 거 알았죠? 그래서 다시 말해 얘도 마이너스 1과 0, 1로 간다는 거 알 수 있고 그죠? 이렇게 간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도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A4 때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 얘도 x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호호, 괜찮나요? 그러면 식을 좀만 다시 정리합시다. A3이 지금까지 나온 케이스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네, A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0, 1,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죠. 지금 잠시만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0, 1, 2분의 1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5개의 케이스가 남았어요. 자, 근데 A2로 한번 가봅시다. A2로 한번 가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총 또 3개로 갈 수 있어요. 자, 가운데 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성립하는데 어차피 주어진 부등식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에 A2 마이너스 2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죠? 정리를 해주면 2분의 3은 마이너스 2의 A2 즉 A2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되죠? 얘는 범위 안에 들어요. 근데 여기서 멈춰봅시다. 멈춰볼게요. 우리가 봐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1부터 5까지의 합이 어때요? 0보다 커야 된대요. 1부터 5까지의 합이 1보다 커야 된다. 근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올 때 얘가 어떤 루트를 탄지 봅시다. 얘는 A5가 0이고 A4는 마이너스 1, A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 A3까지 이미 합한 게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어요. 근데 제가 A2에 대해서 또다시 마이너스 4분의 3을 해버리면 어차피 A1은 될 수 있는 값이 어차피 1과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무리 더해줘봤자 절대로 얘는 0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케이스죠. 잠시만요. 요 케이스는 그냥 소거가 되는 겁니다. 소거. 그냥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이 부등식을 성립을 안 해요. A1의 값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얘도 봐봐요. 얘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자, 지금까지 얼마 더해줬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자, 어차피 근데 앞에서 했던 논리 그대로 A1은 해봤자 최대 얼마예요? 플러스 1이에요. 최대 해봤자 플러스 1이에요. 무조건 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똑같이 이 케이스 또한 소거가 되더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제를 성립 안 하는데 왜 봅니까? 자, A3가 이번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번엔 세 번째 걸 성립할 때 한번 관찰해 봅시다. 하면요, 얘를 정리해주면 얘가 A2 플러스 2가 되고, 정리를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2의 A2가 되고, 즉 다시 말해 A2는 얼마? 4분의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4분의 5이 되나요? 범위를 이번엔 벗어나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아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요 가지가 싹 전멸한 거예요. 괜찮죠? 즉 여기 가지가 날라갔다. 볼 필요가 없었다. 자, 그러면 A3가 마이너스 1일 때 볼게요. A3가 마이너스 1일 때 볼게요. 자, A3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A3가 마이너스 1이면 또 이렇게 3개로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이미 우리는 어땠어요? A4에서 마이너스 1의 구조를 파악했죠. 이거 어땠어요? 마이너스 1이면 x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였어요. 괜찮아요? 괜찮죠? 이렇게 왔을 때 근데 x 마이너스 2분의 1 x였어요. 근데 어차피 또 똑같은 논리 그대로 얘는 해봤자 이렇게 가면서 해봤자 최대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미 마이너스 1이 더해지고 또다시 또 마이너스 1이 또 더해지고 또 이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A5, A4는 0이고 A3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A5는 0이고 A4는 0이고 그 다음에 A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해진 거예요. 네. 잠시만요. 이 케이스는 되겠군요. 아니요,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A3이 잠시만요. 지금 너무 어지럽죠? 자, 지금 저희가 보는 케이스는요. A5가 0이고 A4가 0이고 지금 A5가 0이고 A4가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뻗어나가서 마이너스 1일 때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얘가 A5는 0이고 A4는 0이고 A3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2가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어차피 A1은 최대 뭐예요? 1이죠. 어차피 얘도 똑같은 논리로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해 이번에도 요 케이스 어떻다? 요 케이스도 아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지웁시다.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울게요. 자, 일단 표시 아웃. 자 이번에 0이 갑니다. A3이 0이에요. 근데 얘도 이미 우리가 구조를 알아요. 0일 때 어땠어요?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 이렇게 분포했죠. 자 근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봐봐요. A5가 0, A4가 0, 그리고 A3의 0도 0이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야. A2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어차피 A1 가봤자 최대 1이야. 마이너스 1에 1 더해봤자 어차피 뭐예요? 0이죠. 즉 다시 말해 양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아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번에 나 0도 알아요. 0 어땠어요? 계속 마이너스 1, 0, 1로 갔죠. 자 어차피 지금 여기 A1이죠. 얘 마이너스 1 말 안 됩니다. 0 말 안 됩니다. 오직 1만 말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일단 A1 나왔고요. 하나 지금 성립하는 게 하나 나왔어요. 자 봅시다. A5, A4 다 0, A3도 0, 그리고 A2가 이번엔 1일 때 봅시다. 1이면요 어떻게 구조가 나왔죠? 아 이미 우리 했어. 1일 때는 요 오직 2분의 1밖에 안 돼요. 즉 다시 말해 요거 2분의 1일 때 요거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죠? 자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게 뭐죠? 지금 딱 남은 케이스가 딱 2개밖에 안 남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개만 해주면 끝이에요. 자 지금까지 나온 숫자가 1,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죠? A3가 1일 때 봅시다. A3가 1이고 A5, A4가 지금 여기는 0, A5가 0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가지는 요렇게 요가지 보고 있어요. 딱 지금 요가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A3이 요럴 때 어떻게 갔어요? 또 똑같이 이미 우리 여기서 봤죠. 여기서 봤기 때문에 얘도 이런 식으로 2분의 1밖에 안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요렇게 어차피 또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가지로 분포할 거고 얘는 4분의 1 가운데로 얘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마이너스 2에 A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이항시키면 4분의 5 네, 마이너스 2에 A2 즉 A2가 마이너스 8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8분의 5라는 걸 알 수 잠시만요. 숫자 계산이 좀 이상한데 네 잠시만요. 2분의 1일 때니까 2분의 1은 마이너스 2에 A1 마이너스 2고 정리해주면 2분의 5에 마이너스 2에 A2 즉 A1 즉 다시 말해 A1이 마이너스 4분의 5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마이너스 4분의 5일 땐 지금 요 범위를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케이스도 안 된다. 자 이번엔 요 케이스 봅시다. 2분의 1은 마이너스 2에 A1 플러스 2 정리해주면 얘 정리해주면 4분의 3이 나옵니다. 됩니다. 돼요. 이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과 4분의 3이 됐어요. 이 조건 요것들은 지금 시그마 정리도 시그마에 대한 조건도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만 보면 돼요? 뭐만 보면 되냐? 바로 요 조건만 보면 됩니다. 요거만 보면 돼요. 다 왔어요. 자 A5가 0이고 A4가 1 A5가 0 A4가 1 A3이 2분의 1이면 자 A3이 2분의 1이면 A2는 어떻게 됐어요? X 4분의 1 4분의 3이었죠. 자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세 갈래로 또 나뉠 거고요. 자 그 여기는 가운데는 8분의 1이고 자 위쪽 거 먼저 정리해주면 자 얘는 4분의 9에 마이너스 2에 A1 근데 해봤자 얘도 마이너스 8분의 9 즉 다시 말해 A1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 1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정리를 해주면 뭔가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얘는 당연히 되겠죠. 넘겨주면 4분의
4분의 1에다가 4분의 9고 여기서 줄군 4분의 8이고 마이너스 4분의 7은 마이너스 2에 a 1 되니까 얘는 8분의 7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 요거만 봅시다. 다 왔어요. 여기 어차피 또 x가 될 거고요. 식 정리해보시면 압니다. 여기는 또 똑같이 하면은 식을 정리해주면 얘는 8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정리를 해주면 8분의 5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정리 한번 해보세요. 맨 끝에 케이스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요것들 서로 다르고 얘도 서로 다르고 얘도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 두 개 합 얼마? 1. 요 두 개 합 얼마? 1. 요 두 개 합 얼마? 1.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구했던 거 1과 2분의 1 따로 있었죠. 1과 2분의 1 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4 더하기 2분의 1 해서 즉 2분의 9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fx는 2의 x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9의 x제곱 플러스 10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해라.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거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f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fx 플러스 4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 fx 플러스 4는요. 얘를 정리해주면 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제곱 플러스 11x가 되고요. 자, 얘는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좀 빨리 스킵할게요. 얘는 제가 x로 묶어줬을 때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플러스 11이 되고 요거 지금 요건 실근 안 가져요. 즉 다시 말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즉 다시 말해 x는 0일 때만 x는 0보다 작을 때만 음수이고 x가 0보다 클 때는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니까 요거 있죠. 요식에서 좌변 있죠. 좌변이 x가 0보다 클 때는 여기가 양수로 나와서 2의 fx 플러스 x는 6x 플러스 k인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fx 빼기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정리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요거 마저 정리를 해주면 2의 fx 마이너스 5x는 k를 관찰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날라가고 마이너스 7x는 k를 관찰하는 겁니다. 괜찮죠? 즉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식을 계략적으로 표현하려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2의 fx 빼기 마이너스 5x잖아요. 자, 그럼 얘 식 정리해주면 곱하기 2 해줍시다 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20x에서 5x 빼줘서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5x가 되고요. 제가 얘는 지금 일단 x는 0을 지나가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해주면 3x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 인수분해 해주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여서 x는 1일 때와 x는 5일 때 지금 각각 x는 1일 때와 x는 5일 때 극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를 계략적으로 표현해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지금 이때 y는 k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는 케이스는요. 요거일 때는 2개, 그 다음에 요렇게 접할 때는 3개,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날 때 하나, 요렇게 만날 때는 2개, 요렇게 만날 때는 3개라서 오직 요 사이일 때만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좌표 얼마예요? x는 1이죠? x는 1 넣어주면은 요 값에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플러스 15, 즉 다시 말해 16 빼기 9여서 7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여기 값이 얼마? y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k는 1부터 6까지 사이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부터 6까지 합은 평균이 얼마예요? 2분의 7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 6해서 계산해서 21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을 보면요.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다음에 두 곡선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y는 ax와 y는 로그 a의 ax 간의 관계는 어때요? y는 x에 관한 선대칭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ax와 로그 ax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1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즉 근데 제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시켜도 어차피 어떻게 되겠어요? x축의 방향을 마이너스 1로 둘 다 평이동 시키면 그것의 역함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런 식으로 역함수 관계였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시키면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그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x축의 방향으로 x는 마이너스 1로 평이동시키면 다시 y는 x에 대한 선대칭, 즉 역함수의 관계를 다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얘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또 요 직선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x는 마이너스 1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면 y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요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정리해주면 잠시만요. 죄송해요. 잘못 표현했어요. 자, 지금 제가 y는 a의 x-1과 y는 로그의 a의 x-1을 모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또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킨다는 건 내가 이렇게 정리해 준다는 거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이어서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간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는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봐봐요. 지금 a와 b 관계가 어떻게 돼요? 2루트 2죠. 2루트 2입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도 마이너스 1만큼, 얘도 마이너스 1만큼 다 평이동 시켰기 때문에 a와 b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즉 다시 말해 요 길이가 여전히 얼마다? 2루트 2로 유지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요 길이 얼마예요? 3이고 요 길이도 3이고 요 각도가 45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 1대 1대 루트 2여서 요 전체 길이 얼마냐면 바로 3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ax와 로그 ax가 y는 x에 관한 선대칭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요 길이가 2루트 2면 남은 길이 얼마? 루트 2. 즉 얘가 길이를 절반을 먹기 때문에 얘는 2분의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쓸 때 또다시 어차피 45도기 때문에 요 길이 얼마? 2분의 1. 요 y 길이 얼마? 2분의 1 해서 요 좌표가 얼마? 2분의 1,에서 3에서 2분의 1만큼 밑으로 내려오면 즉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ax 값에 넣어주면 a의 2분의 1이 2분의 5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제곱해주면 a는 4분의 25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 문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a가 얼마였어요? a는 4분의 25였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는 S다. 자, 지금 내가 요 S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 얼마였어요? 2루트 2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C의 좌표 어떻게 되죠? 0, A의 마이너스 1, 즉 다시 말해 0,2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요 삼각형을 제가 요거를 밑변으로 보고 지금 요 점과 이 직선상의 거리를 높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관찰해야 되니까 요걸 다 왼쪽으로 좌변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적극 활용해서 하면 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이거 넣어주는 거였죠. 자, x와 y 좌표 다 넣어줍시다. 그러면 25분의 4 빼기 4는 이렇게 되고 이 안쪽 정리해주면 25분의 4 빼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100이니까 25분의 마이너스 96이란 걸 알 수 있고 절대값 때문에 25분의 96분의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죠. 즉 얘가 얼마? 얘가 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계산 마무리합시다.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2 곱하기 높이, 즉 25 곱하기 루트 2의 96 정리해주면 촥촥 날아가고 촥촥 날아가서 25분의 96이 S란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곱하기 50을 해주면 50 이렇게 정리가 돼서 192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